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이 거실에 이혼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알겠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하며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드디어 말했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그의 모든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다는 것을, 2층 잠긴 그 방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철민이 거실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철민이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5년이나 충분했어. 이제 그만 끝내자. 선희는 남편의 격한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도 슬픔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철민이 팔을 휘저으며 다시 외쳤습니다. 듣고 있어? 이혼 서류야. 서명하고 짐 싸서 나가라고. 선희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파편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철민이 더욱 격하게 소리쳤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파편을 치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 말이지? 그래, 이혼이야. 아들도 잃고 정신까지 나간 너와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선희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철민은 선희의 담담한 반응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2층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2층 그 방에는 절대 가지 마. 절대로. 선희의 시선이 철민이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굳게 잠긴 방문이 보였습니다. 민수방에 왜 못 가는데? 그건 이제 추모의 방이야. 네가 들어갈 자격 없어. 철민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다시 바닥에 파편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마지막 조각까지 주워 담은 선희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어. 나갈게. 철민이 서재로 향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 쾅!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선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휴대폰의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드디어 말했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쫓아냈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곳으로 오세요. 고마워요. 선희가 전화를 끊고 품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선희와 어린 민수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두려움에 가득 차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희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할 수 있어.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5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고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굳게 잠긴 그 방의 문이 멀리 보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선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간 지옥 같았던 이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텅 빈 집에는 서재에서 들려오는 철민의 전화 통화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신경 쓸 일 없어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선희의 진짜 계획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5년 전 10월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며 거리를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호흡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응급실 의사가 들것에 실려온 선희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두부 외상이 심합니다. 의식 잃은 지 30분 정도 된 것 같고요. 철민이 선희의 손을 잡으며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내예요. 괜찮아질까요? 지금으로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뇌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해요. 의사가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디 있나요? 차 안에 아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철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유감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철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철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부인이 깨어나면 큰 충격을 받을 텐데. 아내가 운전을 했거든요. 아마 자책감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철민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3일 후 선희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철민이 침대 옆 의자에서 일어나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철민아,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여기에? 선희가 머리를 짚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움에 다시 누웠습니다. 천천히 해. 너 교통사고 났어. 사고? 민수는 어디 있어? 선희가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선희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야, 민수가 어떻게 됐어? 말해봐.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죽었어. 뭐라고? 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미안해, 선희야. 정말 미안해. 선희가 철민의 셔츠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민수가 죽을 리 없어. 내 아들이 죽을 리 없다고. 진정해, 선희야. 네가 이러면 민수가 슬퍼할 거야. 철민이 선희를 껴안으며 달랬습니다. 선희는 철민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철민이 복도에서 의사와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기억상실 증상이 있어요. 사고 당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가요? 심한 충격과 두부 외상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증세가 심각합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이 너무 크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꾸준한 치료와 가족의 관심이 필요해요. 특히 자책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의사가 멀어진 후 철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계획대로 됐어. 오빠, 정말 괜찮을까? 전화 너머에서 여자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선희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이제 우리만 조심하면 돼. 철민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 그대로 둬. 선희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오빠,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미 시작된 일이야. 되돌릴 수 없어. 철민이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괜찮아? 철민아, 내가 정말 민수를 죽인 거야?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이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 하지만 내가 운전했잖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만 생각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선희가 무릎을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철민이 선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희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선희가 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껴안고 건물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신우이 미영이 선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선희가 뒤돌아보자 미영의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년이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미영이 선희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선희의 머리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선희가 아니었습니다. 손 놔요. 선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미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고 미영이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뭐야? 너 갑자기 왜 이래? 미영이 뒤로 물러서며 당황해했습니다. 선희가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당신 말 잘 들었잖아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민수 죽여놓고. 미영이 다시 선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미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민수를 사랑했다면 왜 장례식 때 유산 이야기부터 했죠? 선희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오빠 재산 한 푼도 못 준다면서 소리 지른 거 잊었어요? 미영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벌렸습니다. 선희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 돈 못 가져가는 게 억울한 거였죠? 너 정말 미쳤구나. 미영이 소리치며 선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챙겨온 거야? 집에서 뭘 가져온 거냐고. 미영이 가방을 열어 안에 든 것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옷가지와 화장품들이 인도 위로 흩어졌습니다. 돈 되는 거 하나라도 빼먹으려고 했지? 선희가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제 물건인데 왜 당신이 뒤져요? 제 물건? 웃기지 마. 다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거잖아. 미영이 선희의 화장품 하나를 들어 올리며 확인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물건들을 주우면서 미영을 관찰했습니다. 미영의 눈빛에서 절망적인 탐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거네요. 선희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수 죽음은 핑계고 진짜 목적은 제 재산이었죠?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5년 동안 바보처럼 속고 살았네요. 선희가 일어서며 가방을 메었습니다. 미영이 선희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당신들 손에서 놀아나지 않을 거예요. 선희가 미영의 손을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선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앉으세요. 선희가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에요. 이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네요. 이게 정말 부인 서명인가요? 아니에요. 전 이런 거 쓴 적 없어요.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겠네요. 다른 증거도 있나요? 선희가 외장하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이 변호사가 컴퓨터에 하드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그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열어볼까요?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 선희의 차 앞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희가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제 차예요. 영상 속 선희는 운전대를 잡고 누군가와 격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무언가와 부딪히며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음성이 전부 편집되어 있어요. 이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부인의 시선이 계속 조수석을 향하고 있어요. 선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수석에 누군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편집으로 지워져 있어요. 이 변호사가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집에 더 있을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가져올게요. 너무 위험해요. 들켰다가는 괜찮아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선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철민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희가 2층으로 올라가며 복도를 지날 때 민수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굳게 잠긴 문고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진실을 찾아줄게. 선희가 작게 중얼거리며 철민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장이 가득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책장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장을 옆으로 밀자 벽에 숨겨진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선희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철민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의 모든 습관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생일이겠지. 세 번째 시도에서 금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선희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서류를 꺼내본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 재산 포기 각서. 서류에는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인감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희가 각서를 가방에 넣고 금고를 더 뒤졌습니다. 안쪽에는 여러 개의 외장하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선희 입원 기록, 재산 이전 과정. 선희가 하드들을 모두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야, 집에 있어? 철민의 목소리가 1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가 재빨리 금고 문을 닫고 책장을 제자리에 밀어 놓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서재 창문으로 다가가 창틀에 손을 걸쳤습니다. 선희야, 어디 있어? 철민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선희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 지붕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서재에 누가 들어왔나? 철민이 서재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지붕에서 담장으로 넘어가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변호사가 각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필적이 부자연스러워요. 감정받으면 위조임이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런데 이 외장 하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재산 이전 기록이네요. 폴더를 열자 은행 거래 내역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선희의 계좌에서 철민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거래들 전부 제가 의식을 잃었던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대리인 서명으로 처리된 것 같네요.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부인이 입원했던 기간의 의료 기록이에요. 기록을 살펴보던 이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해요. 여기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받으신 치료가 일반적인 외상 치료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기억 관련 약물 치료 기록이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선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 기억이 사라진 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걸 수도 있어요. 이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일 것 같아요. 화면에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병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철민이 의사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없지만 입술을 읽을 수 있어요. 이 변호사가 화면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저 의사에게 뭔가 부탁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철민이 간호사에게 주사기를 건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계획된 범죄네요. 선희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분이 부인의 기억을 조작하고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이 변호사가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요. 선희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선희와 이 변호사가 다음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선희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일의 완전한 버전이었습니다. 이전에 본 것과 다른 영상이네요. 이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상 속 선희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을 향해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실제 운전자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에요. 조수석에서 누군가의 손이 운전대를 조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희가 화면에 집중하며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차가 급가속하더니 무언가와 충돌했습니다. 영상이 끊어지는 순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 변호사가 화면을 정지시키며 물었습니다. 선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에요. 신우이 미영이. 신우이 분이 운전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이제 기억나요. 그날 미영이가 저한테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고 했죠. 제가 운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해 보세요. 미영이가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고요. 선희가 머리를 감싸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운전했어요. 너무 빨리 달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가라고. 민수가 무서워한다고 했죠.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리 달렸죠. 이 변호사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선희의 입모양을 보니 정말로 천천히 민수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운전자를 말리려고 했던 거네요. 민수는 뒷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선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영이를 막아야 했는데,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신우이 분이 고의로 사고를 낸 거예요. 이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새로운 영상에서는 사고 직후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의식을 잃은 선희 옆에서 미영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빠 사고 났어. 계획대로 해. 미영의 목소리가 영상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선희는 의식 잃었고 민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희가 화면에 바짝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다리만 다쳤어. 죽지 않았어. 선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보죠. 응급차 오기 전에 민수 데리고 먼저 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미영이 전화를 끊고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뒷자리에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이 변호사가 선희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아드님을 찾을 수 있어요. 선희가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요. 그녀가 약국에서 받은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사분이 주신 거예요. 민수가 떨어뜨린 거라고.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어제요. 은혜 약국 오정수 약사님이 주셨어요. 이 변호사가 장난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약사분을 만나봐야겠어요. 지금 갈까요? 네, 가보죠.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해요. 선희와 이 변호사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선희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선희가 작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은혜 약국 앞에 도착한 선희와 이 변호사. 약국 문에는 잠시 외출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실까요?
이 변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약국 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오정수 약사가 문을 열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기다리고 계셨군요. 들어오세요. 오 약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오정수 약사가 약국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선희와 이 변호사가 약국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약사가 의자를 내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다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희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 약사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철민 씨가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수첩을 넘기며 그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부인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죠. 그때 철민이 뭐라고 했나요? 이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 주사를 놓으라고 하더군요. 오 약사가 작은 약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억을 흐리게 하는 약이에요. 의료용으로 쓰이긴 하지만 오 약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였군요. 철민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약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오 약사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다른 증거도 있나요? 이 변호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오 약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작은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날 철민 씨와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휴대폰에서 5년 전 철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 약사님, 부탁이 있어요. 제 아내 기억을 지워주세요.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약사 면허가 아깝지 않으세요? 철민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아내가 그날 일을 기억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선희가 주먹을 쥐며 떨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어요? 오 약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가 다친 것 같던데. 죽었어요. 사고로. 철민의 거짓말이 녹음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바로 경찰서에 가죠. 선희가 일어서며 오 약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5년 동안 이걸 지켜주셔서 미안해요.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오 약사가 선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한 선희와 이 변호사. 그들이 건물 입구로 향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찰관 2명이 나타나 그들을 막았습니다. 박선희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선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깐요. 무슨 일이죠? 이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절도 및 주거 침입 혐의입니다. 말이 안 돼요. 저희가 신고하려고 온 건데. 선희가 억울하게 외쳤습니다. 이미 신고 들어왔습니다. 김철민 씨가 먼저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선희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편분이 부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에요. 선희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우울증 약 복용하신 거 맞죠?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선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증거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법정에서 하세요. 경찰관이 선희를 경찰차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진 선희가 창밖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이 대문 앞에 서서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선희의 시선이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토록 접근이 금지되었던 민수의 방. 그 순간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 창문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손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자동차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 선희가 경찰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 창문 좀 봐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소리 그만하세요. 선희가 수갑찬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제발 저 방을 확인해 봐요. 제 아들이 있어요. 창문에서 손이 더욱 급하게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마치 엄마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녀의 절규가 경찰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이 변호사가 뛰어와 차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부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비켜세요. 경찰관이 이 변호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오정수 약사가 달려왔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증인이에요. 오 약사가 숨을 헐떡이며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이 변호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선희가 여전히 창문을 가리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서에서 지시 좀 받겠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그 방부터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선희가 경찰차에서 내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경찰관들이 집 현관 앞에 서자 철민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시 돌아온 거죠? 철민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2층 방 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방요? 철민이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민수방이요. 경찰관의 말에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추모의 방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수색영장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신고니까요. 그때 미영이 뛰어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미영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관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돼요. 정신병 환자라고요. 비켜주세요. 경찰관이 미영을 옆으로 밀어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철민과 미영이 필사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제발 그만둬요. 죽은 아이 방을 더럽히지 마요. 2층 복도 끝 굳게 잠긴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 주세요. 열쇠는 잃어버렸어요. 철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제로 열겠습니다. 경찰관이 어깨로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문고리가 부러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어린이 침대와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추모의 방이라고 하기엔 이상하네요. 경찰관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방 안쪽에 또 다른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저 안쪽은 뭐죠? 창고예요. 별거 없어요. 철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안쪽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문도 잠겨 있었지만 더 쉽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작은 방 안에 앙상하게 마른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선희가 울부짖으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선희를 보고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누구예요? 저리 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5년 전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를 모르겠어? 선희가 무릎을 꿇고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벽 쪽으로 더 물러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민수의 말에 선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널 버린 적 없어. 선희가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사진을 본 민수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이거 우리 사진이에요. 맞아. 엄마가 5년 동안 품에 간직했던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엄마예요? 응, 민수야. 엄마가 너를 찾으러 온 거야. 선희가 민수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민수는 선희의 품에서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경찰관이 철민과 미영을 향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철민, 김미영. 아동 강금 및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정수 약사가 들고 온 휴대폰에서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철민과 미영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영아, 민수는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 숨겨놔야지. 선희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들키면 안 돼. 녹음을 들은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네요. 철민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다른 증거도 더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외장하드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사고 당일 영상과 재산 편취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미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닥쳐. 철민이 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만 나쁜 놈 만들 거야? 경찰관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법정에서 하세요. 선희는 여전히 민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 마르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아이 상태가. 응급차가 도착해 민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선희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응급차에 탔습니다. 이제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지켜줄게. 민수가 선희를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이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철민과 미영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습니다. 오정수 약사와 이 변호사가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선희 씨와 민수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서 선희와 민수가 5년 만에 진정한 재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희가 새로운 집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자. 선희가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활치료 가는 날이에요? 응. 오정수 아저씨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또 장난감 사준다고 했어요. 선희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알았어요. 모자가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소중했습니다. 5년 동안 꿈꿔왔던 일상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수 아저씨가 왔나 보다.
민수가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맞아요. 아저씨가 손 흔들고 있어요. 선희도 창문으로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정수 약사가 차에서 내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컨디션 어때? 좋아요. 민수가 목발을 짚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희가 따라 나가며 오 약사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뭐려? 가족처럼 지내는 걸요. 오 약사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열심히 하자. 네. 민수의 대답에 힘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가 선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민수 대단하네. 선희가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아직 아프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민수의 말에 선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도 민수가 있어서 힘이 나. 모자가 소파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민수가 선희의 품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무서워요. 그래. 응. 엄마가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선희가 민수를 더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민수를 어떻게 버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설립할 재단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찾아와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재단 설립 허가가 나왔어요. 정말요? 선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새출발 지원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어요.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선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꼼꼼함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희의 정리 습관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복잡한 서류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철민과 미영은 각각 10년과 7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선희의 모든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공원에 갈까요? 민수가 저녁 식사 후 말했습니다. 좋아. 날씨도 좋을 것 같고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연습해보자. 무리하지 말고. 선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희와 민수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수는 목발 없이 선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좀 아파요. 괜찮아. 서두르지 말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거죠? 민수가 선희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정말 행복해. 선희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괜찮아. 공원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희와 민수도 이제 그런 평범함 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도 민수를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이 일어나 다시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공원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자의 모습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일은 밝았습니다.
선희와 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5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선희는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고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실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선희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희에게 오정수 약사님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